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핵심 요약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예. 예, 공부를 이렇게 진행해 보다 보면 이런 아는 분들부터 전화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쪽집게처럼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좀 거론해 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요, 과전도 문제, 또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서방 전술에서 시험에 안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빈도가 조금 많이 출제되고 작게 출제되고 하는 정도였지, 어느 부분은 출제가 아예 안 됐다 이렇게 제낄 수만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고요. 또 시험이 사실은 제가 그 정도로 쪽집게처럼 찾아낼 정도 되면 제가 자리 깔고 있지 뭐 사실은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문제를 내보면 관연도 출제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려고 그럽니다. 한 2년치 정도의 차이. 옛날에 각 지역에서 시험 칠 때 보면 한 2년치 정도 문제를 줘요. 옛날에 이렇게 냈으니까 좀 이렇게 문제를 좀 달리 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여기 한 10년치 또는 한 10몇 년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죠. 가만 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또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 책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관련도 출제 문제들을 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콕콕 찍어주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예. 한번 또 우리가 챕터 3 화재 진압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 화재 진압의 개념에서 우리가 방호 이야기하는데, 그죠? 막을 방자, 보호할 보호자에서 prot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재 방어, 소방 계획, 화재 예방을 포함한 화재로부터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한 소방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 그죠? 이건 조금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서의 말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좀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방호란 화재 방어, 소방 계획, 화재 예방을 포함한 그 지역에서 지키기 위한 소방 활동을 말한다라는 것 좀,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나 했고요. 화재 방어, 방화라고 하는 막을 방자, 불화자 그렇게 의미겠죠. 공설 조직이나 사실 조직에 의한 화재 예방 진압으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반 소방 활동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서는 화재 예방 또는 건물 내의 소방 시설을 의미한다. 해서 자, 방화, 막을 방자, 불화자 이렇게 또 하나 또 의미를 한번 좀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화재 진압하면 파이어 파이팅이라고 해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화재를 억제, 소화하는 화재 현장에서 활동을 우리가 파이어 파이팅이라고 그러죠. 파이어 슈플런스라고 해서 스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면 즉 파이어 컨트롤은 화재 진압은 물 등을 뿌려서 연소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파이어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직접 그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파이어 슈프리즘이라고 합니다. 그죠? 슈프리즘, 화재 진압은 직접적으로 그 화재 자체를 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어 컨트롤은 뭐냐? 연소 방지. 그죠? 파이어 슈프리즘은 직접 화재를 그 진압하는 것. 자, 우리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우리 화재 진압이란 파이어 컨트롤, 파이어 슈프리즘, 그리고 파이어 파이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서방대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인명 구조도 있을 거고 연소 방지도 있을 거고 소화, 배연, 피난 유도 뭐 여러 가지의 소방 활동을 일체를 말한다. 뭐가요? 파이어 파이트. 우리가 저 화재 진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서방역의 3요소. 굉장히 옛날에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왔는데 그죠? 3요소 이라면 뭐 대원, 차량, 소방용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 하는 것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서방대원 뭐 쭉 해가지고 서방역의 3요소로서 인원, 장비, 소방용수를 들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니며, 이 중에 뭘 제일 중요할까? 예, 우리 서방대원입니다. 아무리 기계 장비가 뭐 좋다 한들 또는 소방용수가 많이 있다고 한들
사람이 그죠. 우리 대원들이 저걸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중요도를 따지면 우리 서방 대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비와 용수가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한번 볼까요? 지휘자. 자, 여기서 한번 요거 체크해야 될 거예요. 지휘자는 일반적으로 무슨 계급 뭐예요? 소방장 이상의 계급에 있는 자를 출동 때마다 소방서장이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 최소한도로 지휘자는 소방장 이상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센터에 갔으면 팀장 이상은 최소 소방장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이라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이것만 체크해 둡시다.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핵심으로 지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지휘자는. 자기가 지휘 권한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자기가 진다는 거죠. 대원들을 확실하게 이제 장악해야 되고 자기 상황 판단에 따라서 소화, 인명 구조, 연소 방지 등 이런 구체적인 방법,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거죠. 명령에서 그죠? 소방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소방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자 지휘자에 연관되게 여러분들 책임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휘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다 진다고. 그죠? 그게 지휘자입니다. 또 계급은 최소 소방장 이상 계급으로서 출동 때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하는 것 책임을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대원은요. 정예대원의 요건은 그죠? 정예대원의 요건은 강인하고 왕성한 정책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이 그 요건이다. 정예대원은 강인한 그죠? 정신력, 체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그 요건이다. 아주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대원의 조건입니다. 장비. 자, 장비 관련법 시행령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막 다음 중 막 장비를 쫙 나열해놓고 중량물 장비가 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구분을 세부적으로 막 하면서 시험에 굉장히 내기가 애매하게 해서 너무 확실하게 구분이 돼버려가지고 그죠? 이거 조금 확인하기가 그죠? 요거는 뭐 쭉 보면서 보시면 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는 서방용 보조기구다. 그죠? 열화상 카메라는 인명 구조기구가 아니고, 그죠? 서방용 보조기구다. 그 다음에 일반 구조기구, 뭐 상락, 순환 구조, 쭉 절담 장비, 중장물 작업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옛날에 서방위 시험 칠 때 다음 중 중량물 장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막 시험 문제 한번 나와서 제가 하면, 그때 보니까 다음 중 뭐 중량물 장비가 아닌 것은 여기서 아닌 것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그때 제가 찾아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겠고요. 구급 활동 이것도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거의 뭐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통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장비도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측정 장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있습니다. 보호 장비 있잖아요. 보호 장비 중에 공기 호흡기가 우리가 확인을 안 해두면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기 호흡기가 구조 장비냐 또는 우리가 소화 장비냐 보호 장비냐 하고 구분했을 때에 문제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 장비라고 확인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확인 안 해두면 이게 헷갈릴 수 있겠죠. 공기 호흡기는 호흡 장비이면서 보조 장비라는 것 여러분들 꼭 보호 장비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기 호흡기는 뭐라고요? 보호 장비. 그죠? 산소호흡기 마스크, 그 다음에 인명구조 경보기도 구조 장비가 아니고 화재 장비가 아니고 소화 장비가 아니고 무슨 장비요? 네, 보호 장비. 확인해야 될 것 요겁니다. 네. 인명구조 경보기, 공기호흡기, 그죠? 요거는 공기호흡기는 호흡 장비이면서 보호 장비이고 인명구조 경보기는 안전장비이면서 보호 장비이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조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요걸 가지고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눈에 잘 봐두시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뭐 좀 너무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죠? 눈에 한번 쭉 중량물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구조 장비 중에서도 그것도 눈에 한번 그게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다니까요. 제가 시험 칠 때, 서방위 시험 칠 때. 그죠? 이렇게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방용수. 서방용수라 하면 서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서방에 필요한 서방용수 시설을 말한다. 뭐 주상공백 해가지고 뭐 주거지급, 상업지급, 공업지급 100m, 기타 140 이래가지고 그 거리마다 뭐 이렇게 100m,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100m마다, 기타 지역은 140m마다 뭐 이렇게 소화전을 설치하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방용수는 소방기관이 소방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 또는 도의 책임하에, 소방용수는 누구 책임하에요? 시 또는 도의 책임하에, 시도지사 책임하에 설치하거나 지정된 것이므로 설치 기준은 서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외에 소방용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하는 소방용수로서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 뭐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활동 검토회의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또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보면 소방활동 검토회의란 시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진압활동을 종료한 후에 관계관의 소집하에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하고 있고요. 자, 검토회의 개최 한계 균형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따른 대형 첫 번째요. 상황 보고 우리 규정에 보면 있죠. 나오는 거. 조사 보고 규정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 그죠? 대형 화재가 뭐였습니까? 사망 5명, 사상자 10명, 재산 피해가 얼마요? 50억. 중요는요. 우리가 뭐 관공서, 업무 시설들, 그다음에 뭐 관광 호텔, 고층 건물, 뭐 위험물 제조소 중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뭐 화재 경계지구, 뭐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중요 화재. 이재민 100명은요 무슨 화재 뭡니까? 예, 중요 화재. 특수 화재는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대사관, 그 대사관의 사태 가면서 전기차를 타고 갔다고. 발전기 변전소. 그래서 자기가 다 타고 없어가지고 귀국하게 됐는데 배로 타고 갈 건지 항공기로 타고 갈 건지 철도로 타고 갈 건지 고민한다고. 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 다 관련성 있게 기억하시면 되고. 또요. 기억하실 거. 방화가 뭐였습니까? 예, 특수화재. 방화가 특수화재입니다. 요럴 때 그죠? 방화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보면 중소방관세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는 거죠.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상급기관에 지시가 있을 때 본부에서 서에다가 좀 방화 검토회 하라고 또는 청에서 본부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그죠?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밖에 화재 진압상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돼요. 그죠? 실수 잘못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관세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죠? 소방서장이 가봤는데 문제가 많아 발견됐어. 그럴 때는 소방관세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자, 첫 번째 대형 중요 화재, 그죠? 그 다음에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관세장이 문제점이 현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요. 자, 소방 검토회의 대상은요. 본부에서 하는 거. 본부.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는 본부에서 하죠. 그죠? 본부의 단위로 합니다. 본부가. 그죠? 대형 화재, 중요 화재, 특수 화재. 요거는 본부에 하고 본부장이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는 요거는 이제 본부에서 진행하고 소방서에서는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요거 체크해 둡시다. 소방서에서는요. 소방검사 대상물 화재 중
소방검사, 우리는 요즘에 특별조사가 되겠죠. 그죠? 소방 이거 조금 용어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졌는데, 그죠? 예. 특별검사 대상물 중, 화재 중, 인명피해가 몇 명요? 예, 인명피해가 3명, 사상자 5명 이상, 재산피해액 2억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때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나머지 대형, 중요, 특수화재는 전부 다 어디서요? 예, 소방본부에서.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소방서에서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 소방서에서 사망 몇 명? 3명. 사상자 5명. 재산 피해액 얼마요?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중요, 특수화재는 어디서 한다고요? 본부에서. 그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부 및 소방서 대상을 제외한 매 건마다 적수화재는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적수화재도 말이 없어졌는데, 그죠? 적수화재 말 없는데 여기는 아주 살아있네요. 이거는 본부 및 소방서 대상을 제외한 매 건마다 합니다. 불 끄고 와서 자기 관내에 불 끄고 나면은 앉아서 소방활동 검토회를 약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9번, 본부에는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방서는요, 우리 특별조사 대상 중에 소방검사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죠? 적소화재도 없죠. 부분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소방서는 얼마요? 인명 3명, 사망자가 3명, 사상자 5명, 재산피해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문제점이 현저하게 있어서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이런 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요, 몇 건마다, 몇 건마다, 적수화재를 제외한 몇 건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부분소를 제외한, 그죠? 몇 건마다, 자기 관내에 화재가 나면 몇 건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약식으로 뭐 넘어갈 수 있는, 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쓸는지는 모르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토회 개최 장소 및 구성 해가지고, 검토회의는 발생한 며칠로부터 10일 이내,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화재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된다. 이게 빠르니 늦니 하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화재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또 화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이건 뭐 문제될 게 없고요. 화재 발생한 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 지금 뭐 2억 5천만 원, 3명, 5명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대박이죠. 맞춰야 돼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검토회의 구성. 자,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통제관, 대형 화재 발생 시에 통제관은 누가 됩니까? 예, 소방본부장. 대형 화재. 요거는요, 5명, 사상자 10명, 재산 피해 50억 되는 같은 경우에는 통제관은 본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화재, 특수화재 같은 경우에 통제관은 누가 된다고요? 중요화재, 특수화재는요, 예, 중요화재, 특수화재 같은 경우에는 통제관은 소방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부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화재의 특수화재의 통제관은 소방서장이 됩니다. 본부에서 본부 주관으로 개최하더라도, 그죠? 이것도 체크, 구분 잘 해놓읍시다. 그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석자 부분은 뭐 따로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활동에 참여한 사람, 예방관계의 사무 담당 공무원, 그게 뭐 예방 담당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그 대상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자료 언제 조사했고 어떤 내용이 있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다음 그 밖에 이제 화재 규모, 방어 활동 등을 참작하여 통제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상황실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자, 검토회의 준비. 관할서장은 검토회의에 필요한 소방 활동도를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소실 건물 인접 주위의 잔존물과 방어 상황에 관련되어 있던 여러 지형들이나 공작물도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구조별
도시방법은 요거 체크. 목조는요, 뭐요? 목조. 목조는 녹색. 그 다음에 방아조는요. 방아조는 황색. 방아조가 뭡니까? 목조도 아니고 내화구조도 아닌 거.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샌드위치 파넬로 해가지고 막 이런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거기서 목조인데 그런 것들, 예. 샌드위치 파넬이라든지 목재나 콘크리트 블록도 쌓고 위에 뭐 나무를 얹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천제금메타마다 방화벽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방화조는 녹색, 황색. 내화조는요, 내화조. 내화조는 적색. 이거 체크 또 한번 해둡시다. 얼마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건물도시방법, 목조는 나무니까 녹색, 방화조가 황색, 그죠? 내화조는 적색으로 표시한다는 것, 이것도 확인 잘 해둡시다. 네. 그 다음에 화재 발생 건물도시방법은 평면도 투시도로 하되, 뭐로 한다고요? 네, 평면도와 건물도시방법 평면도 또는 투시도로 하되 화재 발생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한다. 관창 진입 부서는 119 안전센터의 명, 그 다음에 방수 구경, 그 다음에 사용된 수관의 수를 기재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종로, 그죠? 센터 명이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과 1점, 요거는 우리 옛날에 인치반짜리, 40mm짜리, 그죠? 지금은 이제 뭐 1과 1분의 2분의 1, 요거 인치반 이런 소리 안 쓰잖아요. 40mm, 65mm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작은 거, 그죠?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방향 몇 번 했는 거, 3번 깔았다, 4번 깔았다, 그 구경은 얼마다, 센터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뭐요? 소대명, 안전센터의 명, 방수 구경, 그 다음에 사용한 수관의 수를 기재한다. 그죠? 명, 그 다음에 그 방수 구경, 그 다음에 수관의 수 2번.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위, 풍향, 풍속, 건물 간의 간격, 그 다음에 발화 건물의 소실 및 소실 면적도 기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발견 시 또는 현장 도착 시의 연소 범위는 주선, 이렇게 점선 말고 선을 쭉 꺼서 구분해서 표시하고 소설 면적의 누계도 같이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화재 발견 시 때의 연소 범위는 주선, 굵은 선으로 한 줄로 쭉 꺼서 표시를 하고, 여기 보면은 최초 도착 시의 연소 범위는 선착대의 도착 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회의장에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에 우리가 그 소실 면적, 그죠? 선착대 도착 같은 경우에 도착한 그 선착대에서, 그죠? 회의장에서 기입한다. 이거 좀 잘 보십시오. 선착대 도착 시의 상황을 검토 설명하면서 회의장에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도착 시의 연소 범위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눈에 받으십시오. 미리 기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 회의장에서 선착대 내가 갔을 때 어디에 연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의장에서 그 선착대에 있는 우리 그 선착대 대장이,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미리 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다 표시를 해놓긴 하더라만은, 원칙으로는 선착대장이 그죠? 회의장에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활동도는 부근의 도로, 수리, 펌프 부서 및 수관 연장 방향 등을 기입한다. 축적은 정확히 하고 되도록이면 확대해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도로의 폭도, 그죠? 몇 메타라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고, 방위 표시도 동서남북도 반드시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억에 그 막 하자 하면 센터에서 한번 방화 검토를 했는데, 방화 검토회 하면서 누가 보니까 그 동서남북 말한 방위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 서장이 그거 보고는 안 그래도 화가 나가는데 그거 안 돼 있으니까 막 짜증을 내고 해서 그냥 회의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서 안 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짜증내면 그 직원들이 힘들었는데, 그죠? 방위 표시도 반드시 기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방 수리는 소중의 기호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전부를 기입하고, 소화전에는
배관의 구경 및 기타 수리에 있어서는 수량을 기입한다. 만약에 저수조가 있으면 저수조에 이게 얼마짜리, 그죠? 뭐 20톤, 30톤 이렇게 하고, 소화전 같은 경우는 배관 구경이 얼마다. 자, 이런 것도 기입을 하라.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동되는 소방차의 위치 수간을 소정 기호로서 소대문을 붙여 다음과 같은 색으로서 구분한다. 제1착 출동대는요, 제일 급하게 왔겠죠. 제일 급하게. 그래서 헐레벌떡 와서 얼굴이 벌겋다고, 적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출동대는 물을 싣고 온다고, 그죠? 불을 끄기 위해서. 그래서 청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동대는요, 그나마 조금 한숨 돌렸다고, 그죠? 녹색. 응원대는요, 황색. 이렇게 좀 구분을 합시다. 출동대는 제1출동대는 뭐예요? 적색. 그 다음에 2, 청색. 물 싣고 온다고. 세 번째는요, 녹색. 우리 응원은요, 황색. 우리가 아까 전에 건물 도시 표시할 때는 목조가 뭐였습니까? 녹색. 방화조는요, 황색. 내화조는요, 적색. 그렇게 표시했죠. 근데 출동대는 제일 먼저 뛰어왔다고 숨이 가빠. 얼굴이 벌개졌어. 그래서 적색. 불을 제일 먼저 봤다고 적색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 싣고 왔다고, 불 끄기 위해서. 그죠? 빨간 거 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청색. 그 다음에 3착은 녹색. 그 다음에 응원대는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이 구분도 여러분들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 순수와 검토 방안. 순서, 이것까지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큰 것만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화재 전의 일반 상태의 검토. 화재 전에 이 건물이 몇 층이었고, 그죠? 소방시설은 뭐가 있었고, 부근의 지리는 어땠고, 소방용수 현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화재 발견과 화재 통보 상황을 검토합니다. 신고 접수 시에 어떤 화재 상황 및 신고 수리 통보 상황이 어땠다. 그 다음에 화재 출동 지령 상황, 관계기관으로부터는 어디 처음 우리가 연락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들, 그죠? 화재 발견과 화재 통보 상황의 검토,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실에서 처음 몇 개 분대를 출동시켰느냐, 고가 차전에 어떻게 출동을 시켰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겠죠. 그죠? 세 번째는요, 방어활동 설명. 최초 도착지에 도착 시 연소 상황 및 채택한 방어 조치. 그죠? 그 다음에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선착대는 1착은 우리 들어갔고, 2착은 연소 저지 갔고, 3착은 어디에 배치가 됐고, 이런 것들. 방어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최초 선착대 지휘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소대장들이 참석한 각 소대장들이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선착대 방어 활동 설명 후 통제관이, 아까 본부장도 될 수 있고 서장이 통제관이 될 수 있죠. 그죠? 대형화재는 통제관은 본부장, 중요화재, 특수화재는 통제관은 서장이 이제 지명을 합니다. 지명하는 자에서 의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출동 때 선착대 방어활동 설명 후 현장 지휘자에 의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죠? 현장 지휘자가 나와서, 그날 지휘자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 행동에 관계 있는 사람의 의견, 방어 활동에 관계치 않는 사람 의견, 소견, 그 다음에 이제 강평, 요 순으로 진행을 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확인 안 해도, 그죠? 이렇게 흘러가구나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의미를 쭉 새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는 상황은 아닙니다. 검토 방안. 검토 설명은 소방활동도에 의해서 설명하고, 그 그림에 의해서 설명하고, 그 대상자는 방어활동에 대해서 참가한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검토 설명은 방어활동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 적부에 대한 결론을 얻도록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 운영은 통제관의 통제하에 행하되, 통제관의 통제하에 행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첫 번째, 검토회의에 있어서 발언은 통제관의 지시 또는 허락에 의한다. 통제관이 지시한다 또는 통제관이 허락할 때만 한다는 것. 그죠? 그 다음은 통제관은 방어활동에 따르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그 설명에 대한 의문을 소명하여 소기의 검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통제관이, 그죠? 문제점을 제기하죠.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기에 이제 그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설명을 요구받은 참석자는 자기가 채택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요. 통제관은 그죠? 사무의 설명에서 불충분하다고 또는 불분명료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참석자에게 의견도 구한다. 자, 거기에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 활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도 그 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그 선착대장이 설명한 것을 뒤에 사람들 보고 의견을 구하면 사실 말 안 하죠. 말 잘 안 하는 분입니다. 괜히 잘못했다고 선착대장 완전히 코너에 몰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데, 그죠? 자, 원칙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말해야 되는데, 그죠? 결과 보고 검토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적시 보고합니다. 적시 보고.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재 종합 분석 보고서 제7도에 따라 각 항을 기록한 회의록하고 종합 분석 보고서를 적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 조치. 소방 활동 검토회의를 왜 하냐고. 소방서장은 검토회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로 활용한다 해서 이제 직원들의 이제 일상 교양으로 이제 뭐 직장 훈련할 때 또는 회의할 때, 그죠? 도상 훈련할 때 직원들의 일상 교양으로 활용하고, 이후 화재 방어 및 시책 교육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점을 발견해서 향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소방의 발전에 이제 기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보존으로 소방사 편찬의 등에 기여한다. 약간 의외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소방 편찬의 등에서 기여한다 하는 것도 체크를 하나 해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옛날에 한번 또 나온 적도 있다는 것 체크 한번 해두시면 좋겠네요. 일상교양, 그 다음에 화재 방어 및 시책 교육으로,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 등을 발견해서 향후 교훈으로 삼고 소방 발전에 이제 기여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보존으로 소방사 편찬 등에도 우리 화재가 이런 일이 있어, 언제 몇월 뭐일 뭐 시에 이런 화재가 있었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 우리가 편찬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몇 가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 더 눈에 익혀 두시고 여러분들 바로 나왔다 이러면 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요즘에 안전관리가 굉장히 그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현장에서 그죠 뭐 사고 나면 그 지휘관 요즘 문책 받습니다. 그죠? 문책 받고 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죠? 잘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어떤 거는 보면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장에 과연 적용할 수 있나 이렇게 싶은 것도 있지만, 이 기본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게 비슷하게라도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쭉 검토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안전관리라 하면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휘자는 대원의 안전을 무시한 전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 그죠? 그 다음에 지휘자는 자나 참모는 항상 안전을 유지하는 전술의 고려와 확인을 통하여 그죠? 임무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 활동은 반드시 임무 수행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우리가 지금 요구자가 어디 창문에 지금 있어, 그죠? 임무를 지금 반드시 좀 구조해야 돼 경우도 있고, 또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요구자가 없어, 안에 아무도. 그런데 붕괴될 조짐이 보여. 그런데 굳이 안에 들어가서 화재 진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딱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걸 선을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확실하게 탁 구분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미 사람이 없는데도 할머니가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서 붕괴돼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임무를 반드시 수행할 경우도 있고, 또는 안전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경우도
두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는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는 거죠. 현장 활동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자는 서로 대립되는 요청인가? 부하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는 훨씬 간단할 것이다. 이게 전혀 또 상반된 개념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현장 활동이 전혀 위험성이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죠? 안전관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완전 안전하게만 한다고 하면, 그죠? 안전관리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책상 위에서 일하는데 안전관리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듀폰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 한국지사에 보니까요, 연필을 이렇게 좁히단 쪽으로 책상에 꼽지 않도록 해요. 왜? 손 찔린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렇게까지 안전관리를 하는 데도 있긴 해요. 계단에 내려갈 때 손잡이 안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손잡이 잡고 내려가야 돼요. 우리 소방서 안 그러잖아요. 완전히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듀폰에서는. 예, 폭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실에서도 연필도 좁히단 쪽으로 꼽지 말라고. 계단에 내려갈 때 손 반드시 난간 잡고 가.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닌 거 반드시 해야 돼. 그 회사에 있고 싶으면.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책상 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 위험성을 수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제로 한 경우에만 안전관리의 개념이 성립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하잖아요. 그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관리가 목표가 아니며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안전관리가 목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화재 진화 또는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자, 요거 좀 체크를 잘 합시다. 따라서 안전관리에만 구속되는 사고방식은 목표와 수단을 잘못 이해하는 발상이다. 안전관리라고 하는 수단이 조직의 목표로 잘못 이해됐을 때 실제의 목표는 허공에 떠버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소홀하게 된다. 잘못하면 안전하면 요 구조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막 지휘자들이 겁을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강조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은제가 강하게 반성을 해보면 안전하게 해, 안전하게 해. 급하게 하지 마. 근데 목표와 수단을 잘못 이해한 발생이다. 안전관리라고 하는 수단이 조직 활동의 목표로 잘못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의 목표는 허공에 뜬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방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 연장으로 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임무 수행이 우리 소방 조직의 목표이다. 뭡니까? 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죠? 현장 활동의 목표로서 대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무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원에게 부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지휘자는 지휘 활동상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나 임무 수행이나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도 임무 수행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와 임무 수행이 별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휘와 안전관리. 각 대의 대원은 지휘자에 의하여 행동이 규제되고 지휘자의 지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겠죠. 이거 전제돼야 됩니다. 지휘자가 이렇든지 말았든지 내 말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현장에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소방 공무원법에 보면은 현장에서 뭐 이래가지고 뭐 그 안에 보면 벌칙 조항도 있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받으면 뭐 전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현장에서의 지휘 명령은 곧 따라야 한다. 이행하는 거죠. 자,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의 안전관리를 보장하는 것은 총괄 지휘자의 중요한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총괄 지휘자의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임무이며 책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명령은 항상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무리한 것이지만 명령하면 어떻게든지 잘 될 거야 라고 무모하고 또 무책임하게 말하면 면종복배, 앞에서는 말 듣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명령 거부라고 하는 심각한 사태가 처리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대원들이 안전을 고려한 명령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나 해두시고요. 활동 환경 파악. 작업에 임하는 대원은 위험한 상황을 직감할 수 못하는 수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는 애가 많다. 현장에서 지휘자는 출동대의 임무를 지정했다고 해서 임무를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각 대의 그 활동 환경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상황의 변화와 그 다음에 각 대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 검토하여 대원의 안전을 확보해 노력해야 된다. 복잡한 현장에서는 참모나 지휘 대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거죠. 지휘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구는 우리 처음 대원들의 진출인만 관리해 라고 이제 담당자를 지정해서 각 대에 대해 연락을 취하며 활동 환경을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의 특성은 다양한 양상으로의 변화로 모든 물건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평소에는 안정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위험한 상황이 되고 위험한 물질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뭐 선착대에 뭐 쭉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죠? 고립되게 관창을 배치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반드시 또 서로 각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면 지휘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보고가 요구되고 보고는 평소에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보고하는 것도 뭐 평소에 연습하고 익혀두지 않으면 좀처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어떻게 보고하고 이런 것도 서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한다는 것이 현장 활동의 효율화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죠? 너무나 보고하는 것이 안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원의 안전관리, 그죠? 여기 보면 대원의 안전관리는 지휘자가 안전관리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원들에게 개개인이 내가 안전의식을 함양한다는 겁니다. 안전의식. 현장에서 막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평상시에 교육을 시키고 대책을 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개인에게 안전의식 함양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이것도 개인의 안전의식 함양, 그죠? 이것도 한번 좀 눈에 익게 두십시오. 누가? 지휘자가 하도록, 그죠? 평소에 훈련 과정에서 위험성을 주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나오면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위험 작업에 대응.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 규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소화 수단도 다양해서 냉장 창고에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폐시켜가지고 질식 소화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 그죠? 뭐 작업할 때에 대원들이 나왔는지 진입해 있는 직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 거죠. 그죠? 소화를 확인을 위해서 옥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준비 태세를 진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작업자의 진입자의 개인별 특성과 소속, 진입시간, 장비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특정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대원들은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들어가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태를 대비해서 2차 진입 때, 말하자면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될 때, 그죠? 우리가 2차 진입 때를 항상 대기를 시켜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기 방어. 체력 단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서방 임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평소에 체력 단련을 철저히 하여, 그죠? 격렬함을 참고 견디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 방어 둘,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 방어는 곧 안전 확보의 기본이다. 안전관리자가 지휘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지휘하고 대원을 움직이게 하는 경우에 안전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원이 몸이 약해가지고 지가 막 넘어지는 것까지도 완전 지휘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설마 하는 생각, 안이한 대응, 군중 영웅 심리 등의 발동 등으로 대원의 개개인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대원들의 영웅 심리도 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냉정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네.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들의 요게 생명보호라고 해가지고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공무원의 순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립한 개념인 소방 공무원 생명보호 우선과제라는 게 16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고, 그 중에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게 요거.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안전과 관련된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휘, 관리, 감독, 책임, 개인별 임무라는 각 요소의 적절한 융합을 요구된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인적, 조직적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부분. 모든 소방대원들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는 현장 지휘관은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모든 소방 공무원은 위험한 임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저 폭발 위험이 있다, 번개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죠,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죠, 보고를 한다는 거죠. 임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 다음에 뭐 보면은 훈련과 자격 인정 국가 차원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 그죠, 모든 순직 사고 및 공상 사고를 철저히 조사한다 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체크할 거는 모든 소방 공무원은 위험한 임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하는 것은 이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16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죠, 보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눈여겨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 뭐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제 뭐 현장에 가가 지휘하고 지시하고 할 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우리 대원들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생명보호 뭐 우선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연구과제를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뭐 보면 다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 시 생명보호 교육과 충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건축물 설치 시에는 소방시설의 기준을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위기관리 한번 볼까요? 자, 소방공무원은 보건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세장은, 서장은, 그럼 본부장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안전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켜라! 그렇게 하고 강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안전관리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별 보호 이익과 위험이 무엇인지, 보호되는 이익은 무엇이고 위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위기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기관리를 위한 예시적인 모델로 세계적으로 많은 소방관세에서 따르고 있는 많은 위험은 많은 보호위익이 있고, 적은 위험은 적은 보호위익이 있고, 위험이 없을 때는 보호위익이 없다의 미국 피닉스 소방본부의 모델을 소개한다. 이 모델은 소방활동을 실시하는 대원들의 행동을 구분지어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다음과 같다. 자,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첫째,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방어운전 해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운전해라. 우리 평상시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피닉스 미국에서 선택했다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평범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단 멈춰라. 교차로에서. 그 다음에 출동 단계에서는 뛰지 마라. 출동 단계에서는 뛰지 마라. 차량 내에서는 안전벨트 꼭 착용해라. 우리 소방차에서 안전벨트 착용 안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소방 구조대장 할 때 운전을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안하게 운전해서 제가 안전벨트를 맸더니 저희가 아직 운전해봤는데 안전벨트 보면 처음 봤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속으로 대놓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나 이렇게 무섭게 운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저도 그렇게 속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맸습니다. 너무 뭐 운전을 험하게 해서. 같이 도저히 불안해서 같이 근무를 못해서 다음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좀 바꾸었습니다. 다른 데 좀 보내고, 특히 구조대 움직임이 많은데, 그죠? 다른 분 좀 운전 잘하는 분 한 분 모셔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 저 차량에 안전벨트 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꼭 안전벨트는 착용해라고 한다. 그다음 공기, 호흡기, 계음 보호 장비를 모두 착용해라. 연기는 절대 마시지 마라. 침착하게 화점을 공격해라. 그 다음에 개별 활동을 삼가하고 지휘관의 통제에 따르라. 동료는 항상 붙여 다니라. 지휘관과 연락 가능 상태를 항상 유지해라. 내가 들어가 봤는데 무전이 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동 중계기 갖다 놔놓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비상 탈출로를 확보하라. 공격 호흡기에 잘 나가 수시로 체크하고 화점 공격할 때는 호스기를 여유 있게 확보하라.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 다음에 신속한 배연을 실시하고 활동 중 수시로 배연해라. 대응 활동 장소에 조명을 비추라. 화염이 크면 도움을 요청해라. 현장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항상 파악해라. 내가 몇 층에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그죠?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번개 조짐이나 시각 및 청각을 활용하여 주시해라. 번개 조짐은. 그 다음에 지친 대원은 교대해주고 활동량이 많은 대원은 도와줘라. 항상 경계심을 갖고 활동하라. 대원 서로 간의 상태를 체크해 주어라. 자, 요게 25가지.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한번 익혀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시험과 관계없이, 그죠? 여러분들 항상 이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